안녕하십니까. 불확실성의 시대, 시장과 함께 미래를 조망하는 한국신용평가 IS실 최영 실장입니다. 2023년 아홉 번째 키스 팟캐스트에서는 역대 최대 실적을 구현하고 있는 종합상사 업계의 실적 현황과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관 연구원, 청취자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종합상사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김은관 연구원입니다. 종합상사 업계가 2022년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는 듯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요. 오늘 팟캐스트에서는 종합상사 업계의 최근 호실적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저희가 생각하는 산업 리스크 요인과 업체별 사업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근 상사업계 실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종합상사 업계 실적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춤한 이후 2021년 빠르게 반등하였고 2022년에는 전 세계적인 엔데믹 기조와 함께 개선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저희가 유효 등급을 보유한 주요 5개 상사의 2022년 합산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42% 상승하는 등 최근 10년 중 가장 우수한 실적을 시현하였습니다. 실적 개선의 주요 원인은 원자재 자원 가격 및 운임 상승이었습니다. 원자재와 자원 가격 상승은 트레이딩 마진 확대와 자원 개발 판가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해상 운임 상승은 물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의 수익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외형 성장으로 2021년에는 운전 자본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2년에는 운전 자본에 완만히 대응하면서 영업 현금 창출력의 확대와 더불어 자금 잉여 규모는 증가하였습니다. 재무 안전성 측면에서는 2020년 이후 차입 부담이 다소 증가하였지만 수출 채권 내고를 통해 영업 활동에서의 현금 흐름 변동을 흡수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재무 부담은 표면적인 지표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요. 순차입금 EBITDA 등 커버리지 지표는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네, 실적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네, 이 같은 실적 개선, 신용도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같은 실적 개선이 우호적인 거시 환경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자재 및 자원 가격, 물동량, 환율, 이 모든 게 2021년 상반기 이후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은 코로나19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 나타난 수급 불균형과 글로벌 유동성의 원자재 시장 유입으로 2021년 이후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였고 22년 초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까지 가세되면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원유, 유연탄 등 가격 급등이 두드러져서 석탄 광산을 운영하는 LX 인터내셔널과 미얀마 가스전, LNG 트레이딩 등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이익 창출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국제 물동량 같은 경우에는 20년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교역량 감소 이후 기저 효과와 수요 개선을 바탕으로 양호한 회복세를 보였고요. 환율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의 영향으로 22년 연평균 환율이 전년 대비 12.9%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의로는 많은 업체들이 사업 다각화 효과를 봤다는 점인데요. 2010년대부터 종합상사업계는 성장 동력 제고와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사업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사업 다각화를 추진한 결과 업체별로 포트폴리오 다변화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GS 글로벌을 제외한 상사 업체들은 비상사 부문의 이익 기여도가 상당한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트레이딩 사업이 매출의 80%를 상회하고 있지만 이익 비중은 40% 미만이고요. 오히려 미얀마 가스전, 호주 세넥스 에너지 등의 에너지 사업이 주요 이익 창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은 자원 사업의 시장 호조와 물류 사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비상사 이익 비중이 약 80%에 달하고 있고요. SK네트워크스는 모빌리티, 가전 등의 전략 사업이 주된 이익 창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림 같은 경우에는 계열 기반 트레이딩 및 건설 정보 사업에서 안정적으로 이익을 시현하고 있고 GS 글로벌은 업황 회복 지연, 수주 부진 등으로 종속 회사인 GS 엔텍에서 적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본 여력 확충에 따라 신사업의 투자 재원을 마련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종합상사업계는 최근 순이익 규모 확대로 자본이 확충되고 부채 비율이 감소하는 등 재무 역량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운전 자본 규모를 결정하는 자원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활용 가능한 투자 재원은 이전보다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강화된 자금 여력은 신사업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신사업의 방향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사업보다는 사업 안정성의 확보를 우선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주요 업체들이 자원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였으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전과 같은 소수의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성과가 미진하거나 계속되는 손상 인식으로 재무 부담을 초래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우호적인 거시 환경, 사업 다각화로 실적이 개선됐고, 이에 기반해서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도 확대되었다는 거네요. 실적도 역대 최대, 그리고 업체들의 자본 역량도 강화되어서 네, 좋은 상황인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혹시 앞으로 상사업계가 직면한 리스크는 없을까요? 네. 실적 개선을 통해서 사업 다각화 효과를 보이고 자본 여력을 확충한 점은 자체 신용도를 결정짓는 펀더멘털의 긍정적인 부문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및 자원 시장 변동에 여전히 크게 노출되어 있고요. 사업 구조 전환 흐름이 지속되는 등 산업 차원의 위험 요인들에 대한 대응력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첫 번째 리스크 요인은 종합 상사 기능의 구조적인 축소입니다. 제조업체 직수출 증가, 현지 생산 가속화 및 삼국 간 무역 확대, 전자상거래 확산 등으로 국내 수출에서 종합상사의 비중은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여기에 2009년 종합무역상사제도 폐지, 2014년 전문상사 지정제도 도입 등의 정책적인 변화도 종합상사의 기능 축소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계열과의 연결고리도 약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소속 계열의 수출 입창고로서 성장해온 종합상사는 계열 물량의 확보를 통해 사업 안정성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에는 자체 사업의 확장과 트레이딩 사업의 축소로 계열 거래가 줄어든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 리스크는 매크로 변수에 의한 높은 실적 변동성인데요. 종합상사업계가 직면한 본질적인 리스크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해외 매출이 절대적인 사업 구조상 글로벌 영업 환경 변화에 따른 실적 민감도가 높은데요. 원자재 및 자원 가격, 물동량, 환율 모두 2022년 하반기 들어 하락 반전하는 등 종합상사를 둘러싼 주요 변수들이 일제히 불리한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도 대두되고 있어서 교역 여건 또한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고요. 이에 분기 실적은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22년 2분기를 정점으로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실물 경기의 약세 흐름에 따라서 에너지 원자재 가격의 조정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요. 여기에 주요 경제대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도 무역 환경 전망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리스크는 이제 포트폴리오 전환 리스크인데요. 크게 대형 업체와 중형 업체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형 업체의 경우에는 사업 노선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025년까지 에너지 사업에 3.8조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의 전환 계획을 발표하였고요. LX 인터내셔널은 40년 가까운 업력의 석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친환경 포트폴리오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K네트워크스도 국내 소비재 및 렌탈 사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나가고 있고요. 중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사 외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 투자 성과는 가시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대리임은 이익 변동성이 컸던 해운 사업을 매각하고 부동산 개발, 벤처 캐피탈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 이익 기여는 크지 않고요. GS 글로벌의 제조 부문, 즉 GS 엔텍은 영업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풍력 발전 설비 사업의 신규 추진에 따른 성과 불확실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이제 세 판짜기는 대규모 투자 부담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성과 부진 및 자산 손상 발생 시 추가적으로 자금 소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같이 업황 전반이 저하된 상황에서 투자가 확대된다면 레버리지도 급격히 상승할 수 있고요. 네, 구조적으로 종합성사 기능이 축소되는 가운데 실적 개선을 견인했던 매크로 환경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포트폴리오 전환 과정에 따른 성과 그리고 자금 소요 불확실성 그런 것들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체별로는 어떤 요소들을 주목해야 될까요? 네, 우선
국내 상사 회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최근 LNG 중심의 에너지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가스전은 연평균 3천억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어 안정적인 이익 창출 기반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21년 호주 LNG 생산업체 세넥스 에너지까지 인수하면서 에너지 사업 권역 범위도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23년에는 포스코 에너지를 흡수합병하면서 국내 발전, LNG 터미널, 연료 전지 등의 사업 포트폴리오까지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LNG 사업은 가스전 운영을 비롯한 업스트림 분야에서 LNG 인프라, 발전 등 미드, 다운스트림 분야로 밸류체인을 확장해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밸류체인 확장에 따른 에너지 사업 이익 창출력 강화 여부와 불확실한 외부 환경에 대한 대응력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기존 가스전 2단계, 3단계 개발 및 신규 광구 탐사와 LNG 터미널 증설 등으로 투자 자금 소요가 확대되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LNG 밸류체인이나 친환경 에너지 사업 전환을 위한 투자가 가속화될 경우 투자 자금 소요도 추가적으로 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X 인터내셔널은요, 주력 사업인 석탄 관련 추가 투자를 지향하고 제조업 소재, 친환경 에너지 등의 투자 확대를 통해 포트폴리오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석탄 사업의 경우 40년에 가까운 업력을 쌓은 주요 사업인데요. 최근 2년간 약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이익 기여가 컸지만 많은 탄소 배출량으로 인해 ESG 경영 기조에 반대되는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LX 인터내셔널은 M&A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니켈 광산, 친환경 발전 등 신사업 관련 투자로 인한 자금 소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재무, 안, 재무 안정성 추이 및 투자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LX 인터내셔널은 실적 둔화 이슈가 좀 있는데요. 21년 이후 우호적인 영업 환경 조성으로 이익 창출력이 대폭 확대되었지만 업황 반전에 따라서 실적은 저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물류 부문이 하방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런 업황 저하 상황에서의 대응력은 중요한 모니터링 요소입니다. 그리고 SK 네트워크스는 경쟁사 대비 자원 개발 및 상사 부문의 비중이 낮고 비교적 국내 위주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 및 환율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최근 2년간의 자원 시장 호조에 따른 수혜를 누리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제 국내 경기 흐름이 실적의 주요 독립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속되는 사업 구조 개편으로 유형은 크게 감소하였는데요. 사업 재편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잉여 현금이 크지 않은 자금 수지 구조여서 추가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21년에는 약 1조 원 규모로 매트리스 업체 지누스의 인수를 시도한 바 있고 최근 적극적으로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등 추가적인 전략 사업 투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형업체인 대림의 경우에는 주력 사업인 석유화학 트레이딩이 경기 침체와 업황 둔화 전망 하에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고 물류 부문도 운임 하락에 따른 실적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만 계열 연계 기반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앞으로도 양호한 이익 창출력을 보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대림은 최근 해운 사업과 유유 자산을 매각하면서 유동성이 확충되었는데요. 이 활용 방안이 주요 모니터링 요소입니다. 또한 신사업인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우발 채무가 재무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신용 공여를 제공한 홈플러스 점포 관련 PFV의 사채 인수 및 추가 출자 등으로 자금이 소요된 바 있어서 남아있는 우발 채무의 재무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GS글로벌은 철강제를 주력으로 한 트레이딩 부문의 사업 비중이 크고 저조한 채산성의 제조 부문이 신용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모니터링 요인은 제조 부문의 채산성 개선 여부인데요. 다만 트레이딩 부문의 이익 편중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원자재 시장 둔화가 예상되는 23년 실적도 다소 저하될 것으로 보이고 제조 부문 수주 불확실성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약드리자면 종합상사의 변화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국제 원자재 가격 및 교역 환경과 같은 외부 변수가 급격히 변화하는 모습이고 업체별 포트폴리오 형태는 중장기에 걸쳐서 다른 양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의 우호적 영업 여건이 반전되고 있는 가운데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이익 체력 향상과 완화된 실적 변동성을 보인다면 펀더멘탈의 개선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합상사 업계의 실적 및 리스크 요인, 그리고 업체별 경쟁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사의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투자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 더 유용한 리서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